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R 과정의 김진우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제 데이터 분석하기 전 과정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 자체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이제 어떤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주어지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가 이제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들이 중요하고, 사실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을 이제 시험에서 이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불러오고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내가 가지고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어떤 구조를 알고 계셔야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R에서 데이터를 이제 처음에 수집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데이터를 다른 데 외부에서 갖고 오는 것도 이제 수집이지만, R이라고 하는 이 R 언어로 내가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는 것 또한 데이터 수집의 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데이터를 하나 갖고 와서 그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갖고 오는 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라이브러리가 좀 필요한데요.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냐면 readxl 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어떤 건 pych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즉 얘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라이브러리고요. 요거는 데이터의 기술 통계를 이제 진행하는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eadx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pych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를 부착한다, 이렇게 뜨면 제대로 실행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데이터 생성.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는데, 물론 데이터 생성을 이걸 이제 엑셀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R을 이용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엑셀로 하신 다음에 이제 엑셀에서 저장을 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요거 자체로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만약 데이터.프레임 이렇게 해서 변수를 하나 빈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하고 괄호 이렇게 하시면은 비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지금 보시면은 0개 오브젝트랑 0개 베리어블이 있다. 즉 0개 변수와 행들이 있다. 완전 비어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출력이 안 되죠? 데이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edi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edit는 이제 이 아래에 기본적으로 이제 내장되어 있는 건데, edit 한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뭐 데이터 1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실행을 하시면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실행이 중인데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죠. 자, 밑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편집기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데이터 편집기라고 하는 창이 뜨면은 각각의 열을 만들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1, 2, 3, 뭐 4, 5, 6, 뭐 7, 8, 9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요. 변수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변수 1이다. 한글이 이제 깨져서 한글이 좀 깨지네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숫자 넘버 1이다. 이렇게 뭐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지금 뉴머릭이라고 하시면은 뉴머릭으로 이제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글자, 이름 뭐 홍길동, 여기 한글이 좀 깨지네요. 그러면 영어로 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박, 리 이렇게 하게 되면 얘를 이름으로 하겠다라면은 이제 네임. 지금 텍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로 선택이 됐죠. 유형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그 외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복사하거나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붙여넣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닫기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 1에 지금 3,2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들었던 데이터가. 그럼 1 출력을 하시게 되면 지금 아까 1, 2, 3, 4, 5, 7, 8, 9 김, 박, 이 이렇게 넣은 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외부에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불러오기. 만약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데이터가 있는 폴더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는 경로를 그대로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리드 엑셀 썼기 때문에 read.csv 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경로를 지정하시면 돼요. 경로. 물론 데이터가 있는 절대 경로를 넣으셔도 되고요. 상대 경로를 넣으셔도 돼요. 저는 지금 워크 디렉토리 안에 요 워크 R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data.csv라고 하는 데이터를 갖고 올 건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get 워크 디렉토리를 하시면은 경로가 나와요. 그럼 이 경로 안에 상대 경로를 넣으실 거면 저는 여기 안에 워크 R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 data.csv를 갖고 올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절대 경로를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경로를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슬래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경로고요. 이렇게 하면은 상대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워크 디렉토리까지는 기본으로 이제 get 워크 디렉토리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후로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더는 true로 해서 true를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대문자 t만 적어주셔도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t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제 파라미터를 적어서 eucker이라고 하는 이제 인코딩 방식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오류가 안 나요. 그래서 이 파일 자체 data.csv라는 파일이 이 인코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불러온 애를 데이터라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불러와졌고요. 지금 보시면은 18개의 변수에 90개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면 쫙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오죠.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좀 복잡하니까 요거를 이제 보는 방법이 뷰 데이터라고 실행을 하시거나 혹은 요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돼요. 지금 마우스가 이제 클릭할 수 있게 바뀌었죠. 클릭을 하시거나 요걸 실행시키시면 뷰가 대문자네요. 네. 대문자 요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요렇게 표 형태로 좀 깔끔하게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열이 지금 있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구나 라는 거를 딱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필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좀 따로 이제 창을 띄우겠다 하시면 이렇게 뉴 윈도우로 창이 띄워집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보시고 이제 확인을 하시거나 하실 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거 다시 누르시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read CSV 해가지고 경로로 해서 갖고 온다. 그러면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편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edit 데이터 하시면 편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를 하나씩 다 일일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데이터를 불러오고 나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함수가 이제 헤드 함수죠. 헤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6개만 보게 되고요. 아, 여기 데이터 이렇게 있구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기술 통계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서머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열의 기술 통계값, 열별 기술 통계값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 열이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최소 최대값, 그 다음에 중앙값, 평균값, 1분위수, 4분위수, 4분위수 나오고요. 이런 값이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값이다 보시면 이렇게 남자, 여자, 뭐 중도시, 소도시 이런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값들은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이렇게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라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요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CSV가 아니라 그냥 엑셀 파일 있잖아요. 엑셀 파일. 요 확장자가 .xlsx 혹은 .xls 이렇게 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불러오겠다 하면은 read excel을 쓰시면 돼요. read excel이라고 해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 예를 들어서 요거 저는 요거 한번 갖고 올게요. alcohol.xlx 그래서 workr/alcohol.xls 이렇게 갖고서 데이터 1 이렇게 하시면 갖고 가시고요. 데이터 1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read CSV로 하면은 안 읽어와져요. 이게 확장자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엑셀 파일을 불러올 때는 read excel이라고 하는 애를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ad excel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읽어오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시트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시트도 설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을 이제 만약에 이제 엑셀로 본다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population error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 지금 population error라고 하는 시트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불러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read excel 이렇게 한 다음에 workr 안에 제가 이제 pollution error.xlxx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온다고 하면 물론 그냥 불러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불러와도 데이터 2 이렇게 불러오면 되긴 하는데 이제 요거를 불러올 때 몇 가지 설정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트, 그러니까 특히 엑셀 같은 경우는 시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만약 시트가 이제 두 번째 시트를 불러오고 싶다고 하면은 그 시트에 해당되는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폴루션 에어라고 하는 시트로 돼 있었다. 그 다음에 컬 네임즈는 true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불러하십니다. 그래서 컬 네임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가 똑같이 불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정 값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트가 두 번째 시트에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 시트에 해당되는 시트 이름으로 불러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시트별로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또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데이터가 지금 여러 행이라서 지금 한 행에 지금 출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라인에 이제 지금 데이터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 만약에 데이터 지금 출력을 해보시면 넘어가죠.
그럼 요거를 이제 좀 설정을 하기 위해서 옵션이라고 하는 설정이 있어요. 옵션스 해서 width 500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width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width 500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데이터 출력을 하시면 한 행씩 쭉 전체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글씨가 커가지고 조금 넘어갔는데 보시면 데이터가 지금 모든 지금 열이 한 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쭉 넘어갑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게 좀 좁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건 지금 좁아가지고 넘어간 거고 요 위에는 좁지 않아도 그냥 잘린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 좀 다르죠.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글씨를 좀 줄이면은 이제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지금 설정을 글씨를 좀 줄여볼게요. 얘를 줄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열에 다 들어오는 거죠. 한 행으로 쭉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와요. 근데 그 전에는 무조건 잘립니다. 이게 너비 설정이 좁게 돼 있어서 이렇게 잘리게 돼 있는 거를 한 행에 다 들어오게끔 해주는 설정이다 정도로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with 500 정도로 설정하시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이제 설명해 드리고요. 좀 키워서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엑셀이 있는 엑셀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좀 몇 가지 이제 데이터를 좀 얻어오는 방법, 구하는 방법들을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세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에어 퀄리티라던가 아니면 아이리스라던가 우리가 이제 퀘이크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세트가 있었잖아요. 그 데이터 세트 말고 추가적인 좀 데이터 패키지를 갖고 오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데이터 세트 얻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라이브러리에서 MAS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으시면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설치가 이제 안 돼 있으시면 install packages 한 다음에 mass 이렇게 하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저는 이제 설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부착을 하고요. 부착을 하면 그 안에 이제 라이브 패키지들을 추가적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 세트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추가로 볼 수 있어요. 이건 PSYCH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고요. 데이터고요. 요거는 MES 안에 있는 데이터들 이렇게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런 패키지가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요 패키지들 그냥 데이터 세트 패키지들 여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패키지들을 더 추가함으로써 그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들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몇 가지가 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보스턴 뭐 보스턴이라고 하는 이런 패키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이라고 하는 애를 갖고 오면 이렇게 보스턴 데이터를 갖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패키지 안에 있는 추가 데이터 세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법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공 데이터 포탈이라던가 뭐 국가 통계 포탈 이런 데서 이제 데이터 통계 자료들 혹은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무료로 얻을 수가 있어요. 혹은 뭐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던가 뭐 UCI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패키지 얻을 수 있는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탈 한번 볼게요. 포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공공 데이터 포탈이 있어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데이터 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다운 받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평택시 환경 데이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파일 데이터가 있고요. 뭐 오픈 API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다. 뭐 환경 데이터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제 뭐 나는 그냥 이제 특별한 어떤 지역이 아니라 환경 데이터 궁금하다 하시면 환경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 데이터라던가 혹은 아니면은 그냥 이제 뭐 전반적으로 있는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스공사의 뭐 LPG 해상 환경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뭐 하나 보자면 이런 거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그래서 이건 CSV 파일로 제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CSV 파일로 제공되는 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요거를 이제 뭐 불러오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신 거를 워크 디렉토리에 넣어서 경로 지정을 하시고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 데이터를 불러와 볼까요? 따로 저장을 해두긴 했었는데 CSV 이렇게 해서 그 폴더 파일이 있는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워크 디렉토리에 옮긴 다음에 그 워크 디렉토리 안에서 이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pt.csv라고 이제 저장을 해놨었는데 pt.csv 물론 워크 r 안에 있습니다. 이 워크 디렉토리 이제 잘 보시고 하시면 돼요. df 이렇게 하시고 df 하시면 자 이러면 이제 인코딩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코딩을 바꿔주셔야 돼요. 코딩을 euc kr 이렇게 하셔서 불러오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불러와집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씨 데이터겠죠. 그 환경 데이터라 그랬으니까 시간대별로 어떤 환경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pych라고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썼잖아요. 요 라이브러리 안에 descrip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요 함수를 쓰게 되면 descript 함수를 쓰게 되면 각 변수별로 최대값, 범위, 그 다음에 외도 첨도까지도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뭐 분산, 그다음 평균 개수,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중앙값, 뭐 트림드, 뭐 매드, 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통계 기술 통계 값들을 계산을 해준다. 열별 기술 통계 값.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서머리보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뽑아줘요. 뭐 평균부터 해서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를 뽑아주고요. SD. 그 다음에 중앙값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외도와 첨도도 나옵니다. 범위 값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디스크립이라는 함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방법들을 배워봤는데,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으면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야겠죠.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탐색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탐색을 했으면은 이제 어떤 데이터 특성이 있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데이터 관리. 관리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변수, 파생 변수라고 하는 애를 만들기도 하고요. 생성, 그 다음에 뭐 어떤 변환,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분할을 하기도 하고요. 뭐 추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렬을 하기도 하고요.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결합하기도 하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필요한 값들을 이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게 결측값 처리를 하게 되고요. 결측값 처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데이터 변환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정규화 혹은 이제 표준화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런 작업이 스케일링, 즉 스케일링이라고 하면 스케일링. 다시 한번 말해서 스케일링 작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데이터 변환까지 하고 나면 본격적인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얼추 끝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데이터 탐색을 하고 관리 작업까지는 실질적으로 많이 안 해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정리가 된 데이터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거의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결측값 처리랑 스케일링은 한번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머신러닝이라던가 이런 걸 돌릴 때 스케일링을 했냐 안 했냐, 결측값 처리했냐 안 했냐에 따라 정확도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이 결측값과 데이터 변환 작업은 꼭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딱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탐색. 탐색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어떤 이제 그 뭐 결측값이 아닌 어떤 이제 데이터가 뭐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str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구조 파악하는 함수 우리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헤드랑 테일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뭐 dim 해가지고 차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랭스로 길이 변수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names로 이제 변수 이름 체크하는 거, 클래스로 이제 데이터 타입 체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활용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게 이제 서머리, 그 다음에 디스크립, 이런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read.csv 하시고, 우리가 아까 이제 갖고 와서 한번 테스트를 했었던 work data.csv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인코딩에서 euc kr 하시고 얘를 데이터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때 기본적으로 헤드 데이터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전체를 출력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헤드만으로 해서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뭐 고객별로 이제 뭐 성별, 연령대, 직업, 주거 지역, 쇼핑몰 등등 이런 고객에 대한 정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테일이면은 이제 맨 뒤에서부터 데이터를 확인하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85부터 6개 정도는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 앞뒤 양쪽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랭스 하게 되면 데이터 길이 18개의 변수가 지금 존재한다. 그럼 그 변수가 뭐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names 하시면 주거 지역, 성별, 연령대, 직업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클래스 하시면은 당연히 데이터 클래스 하시면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올 거고요. 여기 안에 이제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객 번호다 라고 하면 얘는 인티저로 돼 있구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쇼핑액이다, 그럼 얘는 뉴머릭이구나, 숫자로 돼 있구나 라는 거를 클래스로 이제 각각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확인을 하면 조금 이제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str 해서 데이터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변수가 뭐가 있고 어떤 변수가 있고 어떤 데이터가 클래스를 어떻게 갖고 있다, 데이터 형식이 어떻게 돼 있다, 데이터 타입도 볼 수 있고요, 데이터 예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str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데이터 하나 보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 헤드 이렇게
보게 되면 타이타닉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성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구성이 있다. 그래서 에이지가 칠드런인 경우, 그 다음에 어덜트인 경우, 그 다음에 살았냐 살지 못했느냐, 서바이브드가 예스냐 노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를 데이터.프레임 형태로 이제 바꿔주시면 좀 더 타이타닉 이렇게 하셔서 데이터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데이터2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타이타닉 데이터가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첫 번째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빈도 몇 명인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와서 이제 조회를 하고 특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걸 탐색이라고 합니다. 탐색. 그럼 이제 데이터 관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데이터 관리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생성, 변환, 분할, 추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죠. 이 중에서 일단 한번 변수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변수를 이제 기존 변수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봤을 때 얘는 이제 고객의 어떤 정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쇼핑 1, 2, 3월의 데이터의 합산이 궁금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데이터 안에 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냐? 데이터의 쇼핑 1월 데이터 더하기 데이터의 쇼핑 2월 데이터 더하기 데이터의 쇼핑 3월 데이터,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더해서 썸을 만들겠다. 그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어차피 얘네들은 다 그 행의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이죠. 그래서 헤드 데이터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하시고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썸이라는 값이 추가됐죠. 그래서 썸은 요 1, 2, 3월 데이터가 합산된 값이다. 그래서 각각 값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수 이름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조회하듯이 달러 표시를 해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평균 값을 넣고 싶다 라고 하면은 데이터에 에버리지를 넣도록 할게요. 그럼 얘네들을 이제 각각 평균 값을 계산해도 되지만 어플라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변수를 이제 한 번에 함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인덱스로 보면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이니까 8번, 9번, 10번이 쇼핑 1, 2, 3월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8번부터 10번까지 8번부터 10번까지 데이터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 한 다음에 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가 평균 계산하는 함수니까 이 1이라고 하는 기준값이에요. 기준값 열로 할 거냐 이제 행으로 할 거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 헤드 데이터 출력을 하시면 에버리지가 계산이 되죠. 평균값이. 그러니까 행 기준으로 해서 민 평균 계산 함수를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썸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썸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일일이 계산하는 방법과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수를 생성할 수 있다. 변수 생성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변환이라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변수 변환은 이제 척도를 변환하는 거예요. 척도 변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성별이 지금 남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텍스트 데이터, 즉 이제 문자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계산이 안 돼요.
특히 머신러닝이나 이런 통계 분석을 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숫자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을 다 숫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직업도 마찬가지고 주거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제 요거 쿠폰 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숫자로 바꿔야 되는데 보통 성별은 이제 남, 여 둘이니까 이제 0과 1로 바꾼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주거 지역은 이게 소, 중, 대가 있어서 이제 0, 1, 2 혹은 1, 2, 3 이렇게 바꾼다거나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숫자가 필요한데 자 어떻게 하냐면 우선 데이터의 성별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as 팩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팩터 요인으로 바꿔주시면은 얘네가 남자 여자로 구분된 어떤 요인으로 바뀌게 돼요. 요인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를 데이터의 젠더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그럼 데이터 출력 한번 해볼게요. 헤드로 바꾸고 나면 젠더라고도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로 되어 있지만 이 데이터는 팩터예요. 그러니까 즉 str로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원래 성별은 지금 보시면 캐릭터잖아요. 근데 젠더는 팩터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즉 레벨이 두 개인 남자와 여자인 레벨로 되어 있는 1, 1, 2 이렇게 데이터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를 숫자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과 2로 이루어진 숫자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여드리자면 데이터에 만약에 원래 이제 젠더가 이제 남자 여자로 돼 있었다면 원래 이제 성별이 이제 남자인 데이터만 이렇게 뽑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성별이 남자인 데이터만 이렇게 뽑아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성별이 남자인 데이터만 쭉 뽑아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숫자가 아닌 문자로 쓴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가 아니라 이거를 성별이 이게 젠더라는 열을 쓰게 되면 1인 데이터만 뽑아오겠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요거 1인 데이터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 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팩터로 바꾼 다음에 얘를 이제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as.numeric 하셔가지고 데이터의 젠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다시 젠더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데이터를 출력하시면 지금 다 1 바뀌었죠. 1, 2로. 그러니까 원래 남자 이렇게 문자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얘를 1, 2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긴 했지만 요거를 실제 이제 숫자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str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예 뉴머릭으로 바뀌었죠. 원래는 팩터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남자 여자를 뉴머릭으로 바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팩터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뉴메릭으로 바꿔주시면 조회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조회를 해서 남자들만 조회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젠더를 이제 1로 조회를 해서 갖고 올 수가 있다. 그리고 값이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젠더가 1과 2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이제 통계 계산이라던가 아니면은 머신러닝을 돌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변환 이렇게 에스펙터랑 뉴메릭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은 데이터 분할입니다.
데이터 분할은 데이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이 데이터, 고객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소도시, 중도시, 대도시를 기준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도시에 속한 사람들, 그다음 중도시에 속한 사람들, 대도시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데이터에 이제 아까도 이제 계산을 하긴 했는데 비슷한 이제 주거 지역이 소도시 이렇게 추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방법이 이제 지금 데이터 분할에 사용되는 추출 방법이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데이터 콤마 이렇게 하시면은 요게 콤마를 넣는 이유가 행 기준으로 이제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콤마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죠. 소도시인 데이터들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일일이 나눠도 돼요. 얘를 뭐 데이터 1 이렇게 해서 나누고 얘를 이렇게 뭐 중도시 3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을 나누게 되면 헤드 데이터 1 이렇게 하시면 소도시만 뽑히고요. 데이터 2 하시면 중도시만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할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서브셋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서브셋이라는 방법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일단은 데이터를 넣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거냐? 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지역이 소도시인 데이터를 나누겠다. 얘를 데이터 1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서브셋 하시면은 요 조건에 따라서 지금 소도시인 애들만 또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이제 대괄호로 필터링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서브셋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건 넣어주시고 어떤 데이터를 나눌 건지 이렇게 넣어주셔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행 기준으로 내가 이제 원하는 조건을 필터링 한 거고 내가 필요한 열만 갖고 오겠다도 가능합니다. 서브셋 한 다음에 데이터 하시고 여기에 셀렉트 하시면은 내가 필요한 열만 갖고 오겠다. 예를 들어 고객 번호, 성별, 요거는 이제 이름, 텍스트 이렇게 쇼핑에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소득 이렇게만 갖고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따옴표를 안 넣은 이유는 얘네가 이미 변수 이름이라서 하나의 변수 이름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그 따옴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데이터 2로 하겠다라고 하면 데이터 2는 보시면 변수가 4개만 딱 뽑힌 변수 4개만 딱 골라서 뽑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열만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조건을 넣어서 조건에 따라 행을 필터링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분할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갖고 오는 작업을 데이터 분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나누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결합입니다. 데이터 결합은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붙이는 작업이에요. 합치는 작업.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부만 좀 나눠 볼게요. 데이터를 서브셋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셀렉트 한 다음에 성별, 직업 이렇게 하고요. 얘를 이제
데이터 1이라고 하고, 데이터 2는 서브셋 한 다음에 셀렉트, 쇼핑에 이거 없애야죠. 제가 헷갈리네요. 이거 없애셔야 됩니다. 이용 만족도. 이렇게 데이터 두 개를 나눠 볼게요. 이거 괄호가 하나 빠졌군요. 다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럼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한번 합쳐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합치는 거 컬럼 바인드, 그러니까 컬럼 두 개를 이제 두 개를 열 기준으로 합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합치면 되고요. C 바인드 한 다음에 데이터 1, 데이터 2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은 데이터 3를 추출해보면 지금 데이터가 지금 4개가, 변수가 4개 있는 애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두 개씩 합쳐져서 3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결합은 그냥 단순하게 요 이제 C 바인드 혹은 R 바인드, 그래서 이제 컬럼이냐 로우냐를 선택하셔가지고 바인드로 합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데이터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소도시, 중도시, 대도시를 나눴었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R 바인드를 하시면 되겠죠. R 바인드를 해서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이렇게 합쳐서 데이터 4 이렇게 만들어주면 데이터 4가 원래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소도시, 중도, 대도시가 합쳐진 그런 90개의 데이터가 된다. 여기 보시면은 90개 합쳐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데이터 결합까지 해봤어요. 데이터 정렬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렬은 순서를 이제 정렬하는 건데, 오더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함수를 사용해서 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요 4개의 데이터만 뽑아온 데이터를 한번, 요거를 데이터 3를 사용할게요. 헤드 데이터 3 이렇게 하시면 이게 4개의 열만 지금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얘를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쇼핑액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 라고 하면은 쇼핑액 순으로 정렬하면 되겠죠. 어떻게 정렬하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3를 이제 정렬하는데, 오더가 이제 데이터를 정렬하는 그 인덱스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정렬해라 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오더 한 다음에 데이터 3에 쇼핑액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콤마 넣으시면, 행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데, 이 오더를 이용해서 오더에 맞게끔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숫자가 점점 커지면서 정렬이 되는 거 보이시죠? 숫자가 점점 커지면서 정렬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쇼핑액에 대해서 오름차순을 정리하고, 만약에 동률인 경우, 이렇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경우엔 이용 만족도 순으로 또 추가적으로 정렬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조건을 2개 넣으시면 돼요. 지금 오더 안에 데이터 쇼핑액을 넣고, 두 번째는 데이터 3에 이용 만족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동률인 경우에는 이용 만족도 순서대로 정렬이 되게끔, 보시면 4, 5, 5, 6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리되게끔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는 오름차순, 하나는 내림차순 해볼게요. 그러면 내림차순을 하려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댔죠.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다가 붙여보면
정렬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얘네 보시면은 같은 값이죠. 쇼핑액은. 근데 이용 만족도는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됐다. 그래서 기준을 두 개를 쓰실 때는 오더 안에 기준을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오름차순, 마이너스는 내림차순 이렇게 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보를 어떤 요약해서 기술 통계 값을 또 구하는 그런 이제 함수인데, 우리가 이제 apply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잠깐 썼었는데, apply를 하시게 되면 내가 어떤 변수에다가 어떤 함수를 쓸 거냐를 이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브셋을 하나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데이터에 셀렉트 한 다음에 쇼핑 1월, 쇼핑 2월, 쇼핑 3월 데이터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df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df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1, 2, 3월 데이터 갖고 와지죠.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플라이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어플라이 하신 다음에 df 차원은 1 한 다음에 sum 이렇게 하시면은 각 열마다의 합계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거를 각 행마다의 합계죠. 행합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76, 64.8, 58을 더해서 195.6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행 기준으로 더해가지고 합계를 계산한 거야. 그럼 sum 대신 min 이렇게 하시면 평균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값이 계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변수 생성할 때 썼던 그 함수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거를 행이 아니라 열별로 체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2로 바꿔주시면 쇼핑 1월의 전체 평균, 쇼핑 2월의 전체 평균, 쇼핑 3월의 전체 평균 이런 식으로 축을 바꿔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칙값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칙값 처리는 값이 비어 있을 때 그 비어 있는 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에어 퀄리티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하나 갖고 와 볼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에어 퀄리티 데이터인데, 헤드 이렇게 하시면 보시면 지금 비어 있는 값이 존재하죠. NA 값. 그러니까 이게 결칙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결칙값이 존재한다 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선은 육안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서머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서머리를 해보시면 자, 쭉 보시면 마지막에 NA의 개수라는 게 추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칙값이 있으면 NA라고 하는 개수가 들어가 있고요. 결칙값이 없으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오존하고 솔라R이라고 하는 변수에 결칙값이 지금 37개, 7개가 각각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칙값이 있네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결칙값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한번 이제 디스크립 이런 거 한번 볼게요. 결칙값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면은 각 변수별로 지금 평균이 어떻고, 그 다음에 전체 개수가 몇 개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뭐 등등 값이 계산이 되죠.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차원 개수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일단 탐색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를 진행을 해야겠죠. 탐색을 진행했더니 153개가 있구나. 근데 그 중에서 지금 37개가 문제네. 그리고 여기서는 7개가 이제 좀 결칙값 존재하네 이런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처리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거입니다. 두 번째는 대체. 일단 제거 방법은 그냥 그 결칙값이 있는 행을 그냥 지우는 거예요. 그냥 요 37개 행 날리고 7개 행을 그냥 날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칙값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행이 있다면 그냥 그 행을 지워버리겠다. 이게 우리가 아까 했던 이제 결칙값 처리 방법의 제거 방법인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na.omit이라고 하는 함수 배웠었죠. 그래서 omit 하시면은 결측값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에어 퀄리티 제거한 애를 이제 에어라고 해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헤드 에어 하시게 되면 지금 결측값이 없어진 거 보이시죠? 지금 5번, 6번이 제거됐죠? 그러고 나서 에어에 한번 이제 서머리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지금 NA가 지금 다 사라졌죠? 그리고 개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dim 하게 되면 지금 차원이 원래 153개였는데 지금 111개로 줄었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줄었구나, 제거가 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체.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지울 게 아니라 비어 있으니까 그걸 채워 넣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평균값으로 채운다거나 아니면 그냥 0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체를 하냐면 일단은 이제 만약에 평균값으로 대체하겠다 해볼게요. 평균값. 그럼 평균값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대체를 하고자 하는 열을 일단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데이터가 아니죠. 이제 에어 퀄리티 데이터에 오존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에 대한 평균값 민 계산을 하겠죠. 근데 na.rm 해서 true를 설정하니까 즉 na.rm은 na 값은 그냥 일단 지우고 나머지 값들의 평균을 계산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머지 값들의 평균 결측값 제외한 나머지 값의 평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예를 들어서 민 데이터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평균값을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장된 데이터 민 데이터가 지금 42.1293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럼 이 값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체하냐면 if else 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is 조건을 넣어야겠죠. na 해서 데이터가 아니죠. 에어 퀄리티의 오존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저장하니까 에어 퀄리티를 이제 에어 데이터라고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제 왜냐면 에어 퀄리티 데이터셋 자체를 건들 수는 없어서 에어 데이터의 오존이 is na냐 na 값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min 데이터로 바꾸고 만약에 없다면 그대로 그냥 그 값 그대로 데이터가 아니라 에어 데이터 오존 값을 그대로 쓰겠다. 그러니까 na 값이 면 평균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값 그대로 쓰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에어 퀄리티 오존에다가 저장을 다시 해줍니다. 조금 번거롭죠? 하지만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은 에어 퀄리티 보시게 되면 지금 na 값이 다 없어지고 지금 보시면은 42.12931로 다 대체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1293 이렇게 대체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솔라R도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2.12935로 이렇게 다 na 값이 있는 경우에 다 대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솔라R도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에어 데이터에 솔라R 하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if else 쓰셔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평균값을 계산하셔가지고 이제 솔라R로 오존 대신에 솔라R로 넣으시면 되고요. min 데이터가 이제 다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min 한 다음에 솔라R로 오존 대신 솔라R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가 지금 전체가 다 지금 솔라R도 결측값이 전부 대체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결집값 처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값 처리라고 해서, 이제 이상값 처리는 이제 IQR 방법을 사용해요. 우리가 IQR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어 데이터의 오존의 IQR을 계산하게 되면 25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평균에서 플러스 뭐 1.5 곱하기 뭐 IQR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5 곱하기 IQR을 뭐 예를 들어서 경계 값으로 한다거나, 이걸 통해서 이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값보다 이제 크냐, 경계값보다 작냐, 이걸 이제 필터링을 해서 IQR을 계산하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기준값은, 이제 경계값은 그때그때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에서는 이 경계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 표준 편차로 계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평균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4분위수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IQR이다 라고 한다면, 경계를 기준으로 이제 필터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데이터에 에어 데이터 오존이 평균 민 데이터가 아니라 에어 데이터 오존 평균값에다가 더하기 1.5 곱하기 요 IQR 값, 요 값보다 크냐 아니면 작냐, 요걸로 필터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크냐 작냐 요 기준으로 이제 필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터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필터링을 하셔가지고 데이터, 에어 데이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콤마. 이렇게 하시면 필터링이 된 데이터만 뽑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 정도로 이제 이렇게 이상값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변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변환은 이제 데이터의 스케일링을 바꾼다, 그러니까 스케일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원래 이제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도 지금 뭐 100단위다 있고 10단위도 있고 이제 1회짜리도 있고 소수점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거를 데이터를 크기를 맞춰주는 작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에어 데이터를 갖고 온다고 했을 때, 에어 데이터에서 민맥스 스케일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맥스 스케일링은 0과 1 사이로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함수를 만들어요. 민맥스 스케일링 함수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데, X값이 들어왔을 때 이 값을 변환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환하냐면 리턴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 X 빼기 최소값 X의 최소값, 그 다음에 나누기 맥스 X 빼기 민 X,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나눈 거를, 최소값 뺀 거를 분모로, 그 다음에 지금 X값에서 그거의 최소값을 뺀 값을 이제 분자로 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민맥스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민맥스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에어 데이터 하시고 오존 하시면은 오존 데이터에 대한 민맥스 스케일링 값을 진행한 값이 나옵니다. 이 괄호가 빠졌네요. 그리고 민맥스 X,
괄호 하나 더 들어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하고 민맥스 이렇게 하시면 지금 0과 1 사이로 데이터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이 1이고 가장 작은 값이 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민맥스 스케일링 진행된다. 그럼 얘를 이제 에어 데이터에 민맥스 뭐 5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에어 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민맥스 에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민맥스 5존. 그럼 솔라, 윈드, 템프 얘네들도 다 똑같이 바꾸시면 돼요. 요거 이용해서 함수 이용해서 다 바꾸시면 된다. 그러면은 민맥스 스케일링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Z스코어라고 하는 변환이 있는데 요게 이제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0이고 이제 표준 편차가 1인 값으로 바꿔주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이것도 펑션을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펑션을 만들어서 Z스코어로 만들게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x 빼기 여기는 평균이고요. 나눠주는 값이 SD 표준 편차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하나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Z스코어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Z스코어 5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값이 마이너스 뭐 몇부터 해서 이렇게 Z스코어로 0에 가까운 수로 바뀌죠.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값으로 이렇게 표준화 작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해라 라고 하면 이 함수를 적용해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까지 해봤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 리드 CSV랑 리드 엑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갖고 와서 전처리하는 작업, 탐색하는 작업부터 즉 이제 데이터를 찾아보고 이제 STR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도 했었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기도 하고 아니면 데이터를 변환하셔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일부를 추출하거나 하는 작업도 했었고요. 데이터를 분할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만 사용도 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두 가지를 붙여가지고 결합하는 거, 정렬을 통해서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이렇게 정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집값과 이상값까지 처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변환하는 작업까지. 이게 1년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과정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내가 분석하게 딱 용이하게 딱 만들어주면 이게 데이터 전처리 과정의 이제 결과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전처리한 이후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통계 분석, 기본적인 기술 통계부터 해서 통계 분석하는 방법부터 해서 머신러닝 하는 것까지 쭉 이렇게 강의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배웠던 데이터 전처리, 이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1유형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은 하나하나 이제 코드들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